네, 너무나 생소해서 좀 더 짚어봐야겠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추가 확진자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방역 당국은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는 공항에서 바로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입국 다음 날에 격리된 외국인은 수두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한 전문가는 물어보니까요.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려면 한 가족이 함께 일상생활을 할 정도의 이렇게 밀접한 접촉을 해야 되는데 방역 당국이 판단하기엔 이 정도 접촉한 사람은 국내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작정 안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역 당국의 설명대로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선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없지만 잠복기가 3주나 되기 때문에 숨은 감염자를 찾는데 숨은 감염자까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공항 검역에서 우려했던 문제가 나온 만큼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동네 병원에서도 이 의심 환자를 가려내서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할 그럴 체계까지 마련돼야 합니다. 네. 코로나 초기 때처럼 지금도 우리 손에는 백신도 치료제도 충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없는 거죠. 맞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애초에 대비는 선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화면에 나오겠지만 지난달 말부터 원숭이 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를 간심으로 올렸고요. 또 2급 법정 감염병 코로나와 같은 등급인데 이거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와는 달리 PCR 검사로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도 했는데 결국은 자진 신고로 확진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3세대 백신 수천 명분 물량을 확정 짓고 이제 도입 일자를 도입 중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도를 한 게 2주 전이었는데 그 이후에 진전된 게 없습니다. 또 치료제 역시 500명분을 7월 초에 들여오겠다 이렇게만 했지 아직 일정을 확정 짓지는 못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백신과 치료제를 빨리 현장에 보급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방역 당국이 마음이 급해져서 여러 위험 요인 때문에 쓰지 않겠다던 2세대 백신 비축 물량까지 쓰겠다 이렇게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나라 안팎에서 이동이 많을 텐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일반 여행객들은 일반적인 여행에서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대부분 감염이 체액이나 타액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피부 물집이 터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접촉은 사실상 피해야 하는 겁니다. 네. 또 코로나와는 달리 증상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나 또 만나는 사람의 얼굴, 또 팔 등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서 물집, 또 발진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동물, 특히 쥐 같은 설치류가 바이러스를 옮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지 시간으로 내일 WHO는 긴급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풍토병으로 인식되던 원숭이 두창인데 우리 방역 당국이 조금 전인 오늘 오후에 집계된 내용을 보면 세계 52개국 3,100명 이상 확인된 게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보건 비상사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고 단계로 현재로서는 코로나19와 소아마비만 해당될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윤영탁 기자 잘 들었습니다.